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범한 수학여행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다면, 즐거운 여행길에서 가족이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진실과 맞설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은 일본 고베의 한 여고생이 한국 수학여행에서 알게 된 끔찍한 과거, 숨겨진 가족사, 그리고 한일 관계의 그늘을 마주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녀는 과연 이 진실을 외면할까요? 아니면 세상 앞에 꺼내놓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작은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실 너머의 약속 시작합니다. 저는 그냥 K-팝 팬으로 한국에 놀러 왔던 평범한 소녀였답니다. 하지만 이 여행에서 저는 저의 가족, 저희의 나라가 감춰온 진실과 마주했고 결국 세상을 향해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에키나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저 자신조차 아직 마음이 떨리고 손끝이 시릴 정도로 긴장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본 고베에 사는 평범한 여고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성실한 편이었고 무엇보다 K-팝 팬으로 유명했어요. 특히 BTS랑 스트레이키즈를 정말 좋아했지요. 이번 한국 수학여행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친구들이랑 명동 가서 쇼핑도 하고 아이돌 굿즈도 사고 삼겹살이랑 치즈 떡볶이 먹을 생각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출국 준비를 하던 날 저녁, 가족과 식탁에 둘러앉아 한국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됐어. K-팝 성지 순례할 생각에 진짜 신나. 그런데 아빠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조심해라.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을 별로 안 좋아한다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마음 한쪽이 살짝 찜찜해졌지만 그래도 그저 옛날 어른들 생각이겠거니 싶었어요. 학교에서 수학여행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 역사교사 미야모토리에 선생님이 서대문형무소 방문 일정을 유난히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란다. 우리 역사에서 꼭 직면해야 할 부분이야. 선생님 말씀에 친구 쿠로사와 미호랑 저는 역사 수업 같은 건 재미없을 텐데라며 솔직히 살짝 시큰둥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화려한 면세점과 깨끗한 시설, 편리한 공항철도에 놀랐습니다. 와, 우리보다 훨씬 현대적이다. 미호랑 둘이 연신 사진을 찍고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명동으로 달려갔어요. 일본어로 친절히 응대해주는 가게 직원들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였고 치즈 떡볶이를 한 입 먹자 진짜 맛있다 하며 감탄을 연발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드디어 서대문형무소 방문 날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옛 건물이라 생각했는데 좁은 감방, 쇠창살, 고문실의 차가운 공기, 걸음을 옮길수록 심장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리에 선생님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이끌었고 어느 순간 혼자 벽에 손을 짚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 미우와 함께 숙소에서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왜 선생님은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마음이 찜찜했어요. 평소 엄격하고 냉철했던 선생님이었기에 더더욱 이상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선생님이 우리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너희에게 따로 할 이야기가 있어라는 말로 시작된 선생님의 고백.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미야모토리에 선생님의 증조부 미야모토 소이치 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이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던 헌병이었다는 사실을요. 선생님은 최근 가족 문서를 정리하다 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학생들에게 감추지 않기 위해 이 여행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가문에도 이런 과거가 있었던 걸까? 저와 친구들은 늦은 밤까지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일부러 감춰졌던 역사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는 여행이길 바랐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울림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우리 학교에서는 왜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던 걸까? 미호는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나나, 우리한테 너무 어렵지 않아? 그냥 즐기다 가면 안 될까라고 말했지만 저에게는 이제 단순한 여행으로 돌아갈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리에 선생님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고 서대문형무소의 차가운 공기, 고문실의 어두운 벽, 작은 감방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만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어요. 마음속 깊이
무언가 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막 무거운 진실의 문을 연 저에게 이 여행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며칠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공항철도의 빠르고 깨끗한 모습, 거리마다 반짝이는 간판들, 명동의 번화함, 가게마다 반갑게 일본어로 맞아주는 점원들까지 저와 미호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들떴습니다. 점심에는 삼겹살에 김치찌개, 저녁에는 치즈 떡볶이에 치킨까지. 일본에서 보기 힘든 푸짐한 식탁에 감탄만 했습니다. 다음 날 우연히 알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의 한국 학생 윤서린 씨였지요. 서린 씨는 한국에서 배우는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심지어 그분들의 후손들이 겪는 감정까지도 차분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동시에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배우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선 왜 이런 부분을 감추려 하는 걸까? 마음속에 점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리에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도 될까요?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에키 씨, 내가 할 수 있다면 정말 큰 의미가 될 거야.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귀국 후 저는 가족에게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건 다 한국 쪽 주장이야. 왜 우리 후손이 사과를 해야 하냐? 순간 가슴이 턱 막히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흥미롭게 듣지만 금세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며 관심을 꺼버렸고 몇몇은 그건 다 옛날 일이잖아.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래? 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혼자 고민하던 중 저는 서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린 씨, 혹시 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서린 씨는 한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화상 채팅을 준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미호는 일본에서, 서린 씨와 그 친구들은 서울에서 화면을 통해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우는 역사 수업 내용, 가족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일본 교과서의 내용과 비교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화가 끝난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학교 신문에 이 이야기를 싣자. 리에 선생님께 상담하니 선생님은 크게 놀라며 사에키 씨 정말 할 수 있겠어? 쉽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꼭 해보고 싶어요. 며칠 후 저는 친구 미호와 함께 신문부에 들어가 직접 글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진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역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글이 실린 신문이 교내에 배포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호기심을 보이며 찾아와 질문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비웃거나 심지어 교사들 중 몇몇은 너무 민감한 주제를 다뤘다며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 신문 기사를 올리고 서린 씨와 함께 작은 온라인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SNS를 통해 알리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런 걸 한다고? 멋지다,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 왜 일본 학생이 한국 편을 드냐는 냉소적인 댓글도 달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서린 씨도, 미호도, 리에 선생님도 함께 하니까. 첫 온라인 세미나 날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뻔했지만 화면 속에서 웃으며 손을 흔드는 서린 씨를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사에키 나나입니다. 이번 한국 수학 여행에서 배운 진실을 일본에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학생이고 같은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제 조금이라도 좁히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을 끝내자 화면 너머에서 박수가 들렸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서로 다른 언어로 하지만 같은 박수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교내 신문에 글을 싣고 온라인 세미나까지 마친 뒤 저는 처음으로 큰일을 해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친구 미호도 리에 선생님도 정말 멋졌다고 칭찬해 주셨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며칠 후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사에키 씨, 학교 이름이 너무 알려지는 건 곤란하지 않을까? 민감한 문제니까 조심하자꾸나. 담임 선생님도 너무 앞서가지 않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 이제 그만해라. 우리 집안은 그런데 엮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뻔했지만 그날 밤 한국에서 온 서린 씨의 메시지를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나 씨, 괜찮아요? 저도 여기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응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 나 혼자가 아니야. 며칠 뒤 저는 서린 씨와 온라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친구들을 모아 작은 토론회를 열었지요. 한국 학생들은 가족들이 전해준 역사 이야기를, 일본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사실들을 나누며 서로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냐는 일본 학생들의 말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교내 신문 기사가 지역 언론에 소개되면서 온라인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SNS에는 왜 일본 학생이 한국 편을 드냐, 역사 왜곡에 속지 마라 같은 악성 댓글과 심지어 학교로 항해 전화까지 쏟아졌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워졌고 혼자 방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할까? 너무 무서워.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손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에 선생님이 주신 편지였습니다. 사에키 씨, 내가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일 때 세상은 변할 수 있어. 저는 그 편지를 꼭 쥐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걸 진심으로 알리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침묵한 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하지만 조심하거라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에키나나 씨, TV 인터뷰에 나와주실 수 있나요? 망설였지만 리에 선생님과 미호, 서린 씨의 응원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불빛을 받으며 마이크를 잡았을 때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힐 듯 했지만 마음속으로 괜찮아, 괜찮아를 되뇌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한 명의 학생으로서 한국에서 보고 들은 진실을 일본에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직면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작은 다리를 놓고 싶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비난했고 심지어 학교 망신이라며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우리 학교에서도 이야기해달라, 학생들끼리 교류할 수 없을까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서린 씨가 한국에서 공유된 기억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만나 서로의 역사를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작은 연구를 해보자는 취지였지요. 저는 미호와 함께 일본 측 대표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국을 앞둔 날 가족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 한국으로 갑니다. 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하러요. 아버지, 어머니는 끝까지 응원해 주셨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처음에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넌 우리 집안을 욕보이는구나. 마음이 무너질 뻔한 그 순간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름진 손에 낡은 만년필을 쥐고 계셨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쓰던 거다. 나도 젊었을 땐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적이 있었지. 내가 옳다는 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끝까지 해봐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할아버지께서 주신 낡은 만년필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끝까지 해보자.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자. 공항으로 향하는 길, 미우와 함께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나나, 떨려? 응. 하지만 서린 씨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서로를 다독이며 긴장된 마음을 가볍게 풀어보려 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 때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미래다.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긴 비행을 견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서린 씨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나나 씨, 잘 왔어요. 두 나라의 학생들이 모여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일본과 한국, 국적은 달라도 같은 또래들이 서로 웃으며 손을 잡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공유된 기억 프로젝트 첫날, 우리는 서울의 한 학교 강당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가족들이 겪었던 일들, 일본 학생들은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역사와 새로 알게 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에키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일본 학생으로서 여러분께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세대의 몫이 아닐지 몰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용기는 우리 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마친 순간 강당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이어서 따뜻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자리였는데 이렇게 따뜻한 공감으로 돌아오다니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금 잘하고 있지요? 일본에 계신 할아버지도 제 모습을 어디선가 응원해주고 계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진행된 프로젝트는 점점 더 많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알려지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한일 양국에서 취재진이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온라인으로 각자의 가족에게도 프로젝트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께서도 화상 채팅에 잠깐 얼굴을 비추셨습니다. 할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자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건강하게 하고 와라라고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의 어떤 박수보다 큰 응원이었습니다. 귀국길 비행기에서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야. 마음속에 작게 불붙은 용기, 그 불씨가 이제 제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 미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나, 우리 진짜 대단하지 않았어?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이제부터 더 대단해질 거야. 학교로 돌아가자 주변의 시선은 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저를 부담스러워했고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저에게는 그 모든 시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리에 선생님께서 학교 방송부에 제안을 주셨습니다. 사에키 씨, 학교 방송 시간에 이번 한국 프로젝트 이야기를 해볼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용기와 움직임이 언젠가 더 큰 이해와 화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방송이 끝난 뒤 저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대단하다. 나나, 나도 좀 알려줘. 나도 한국 친구들 만나보고 싶어. 그 말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앞으로도 나는 계속할 거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일본의 한 여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선택 하나가 저를 이렇게 바꾸었고 또 다른 세상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꼭 용기를 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